퀄리티입니다. 나와 있는 퀄리티. 컨피거에서 브라이트 퀄리티라고 나와 있죠. 이거 품질입니다. 렌더링된 결과물의 품질입니다. 노이즈 리밋이라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그러니까 빛이 부족하면, 조명이 부족하면 노이즈가 발생해요. 그 노이즈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오면 요건 품질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품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렌더링을 할 때 전체에서 최소 1개의 샘플을 가져오거나 최대 20개의 샘플을 가지고 와서 조도를 계산합니다. 조도를 계산할 때 가져오는 샘플의 개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샘플의 개수를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요? 조도를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겠죠. 근데 샘플의 개수가 적으면 어떨까요? 조도가 조금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서브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서 품질로 인식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 품질, 최대 품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자, 여기 넘어가고, 자, 안티알래싱, 요거 가장 선명한 게 캔물롬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이 캔물롬을 놓으시면 가장 선명한 경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컬러 매니저는 넘어가고, 옵티마이즈, 네, 라이트. 자, 조명을 쫓아가는 최대 위치, 조명을 빛의 품질을 찾아내는 최소 위치 8군데, 그 다음에 맥스 트레이스 딥스, 그러니까 조명이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죠. 이럴 때 최대 5번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오파시티 뎁스는 오파시티가 불투명도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유리를 이렇게 쭉 겹쳐 놓으면 50장까지 쭉 계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대 조명의 그 인텐시티가 밝기예요. 최대 밝기 20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큰 중요한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라고 전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리디언스 맵, 브라우트 포스, 라이트 캐시.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건 라이트 캐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이트 캐시가 가장 현실하고 똑같아요. 광원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의 입자에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벽이나 사물에 부딪혔을 때 그 에너지가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때 빛의 파장을 계산해서 조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라이트 캐시를 쓸 수 없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빛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현실 세계처럼 많이 나오면 렌더링이 안 돼요. 그래서 적당량으로 줄이는데, 줄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얼룩이 생겨요. 동그랗게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라이트 캐시는 세컨드리만 씁니다. 왜냐면 얼룩이 안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게 브라우트 포스입니다. 그리고 이리디언스 맵이고요. 둘 다 조도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브라우트 포스는 조도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장면을 먼저 딱 계산하고 그 다음에 광원의 위치 찾아가지고 직접 조도를 계산합니다. 이게 브라우트 포스예요. 장면에서 광원이 어디 있는가를 미리 찾아요. 그리고 조도를 계산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리디언스 맵은 일단 렌더링을 쭉 해요. 일단 대략적인 조도를 찾아서 렌더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광원을 추적해서
조도를 보정해 주는 겁니다. 밝기를 보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이 그래서 렌더링 속도가 제일 빨라요. 브라우트 포스는 좀 느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디언스 맵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브 디바이스 최대 품질이죠. 그러니까 샘플을 50군데에서 가져오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미니멈 레이스, 맥시멈 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도의 품질입니다. 조도의 품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 0이 최대 품질입니다. 0이 최대 품질이고 마이너스 1이 무슨 얘기냐면 최대 품질의 절반 수준으로 조도를 계산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최대 품질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조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마이너스 3은 뭐냐면 그 절반의 절반 수준으로 조도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아요. 마이너스 1에 0 이렇게 올려버리면 거의 하이 퀄리티의 품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조도에 대해서는 하이 퀄리티에 대한 품질을 얻을 수 있어요. 보통 미디움이 이 정도 되고요. 칼라 데올드, 칼라 데올드가 뭐냐면 유사한 색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패턴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있으면 패턴이 맨 끝에 가면 뭉그러진단 말이에요. 끝으로 가면 뭉그러지는데 그 뭉그러짐에 대한 정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많이 뭉그러지고 높으면 높을수록 그 경계를 조금 더 또렷하게 찾아냅니다. 그게 칼라 데올드예요. 나머지 넘어가도 좋고, 여기 라이트 캐시 역시 마찬가지로 서브 디바이스가 있군요. 자, 역시 샘플의 위치의 개수 800군데에서 가져온다는 얘기고, 샘플의 크기가 이렇고 두 번 정도 추적을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800개 정도면 모자라요. 엄청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제가 하이 플러스를 놨더니 2000군데의 샘플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적어도 2000군데의 샘플을 가지고 와야 조금 나아요. 자, 커스틱은 했었고, 앰비언트 어클루전 했고, 자, 카메라 파라미터도 했었고, 여기 인바이런먼트가 있네요. 볼륨 라이트 인바이런먼트. 자, 요걸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인바이런먼트, 볼륨매틱 인바이런먼트가 뭐냐면 안개 효과요. 안개 효과 줄 때 씁니다. 여기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안개 효과를 주는데, 여기 에리얼 퍼스펙티브로 안개 효과를 주는데, 비저블리티 레인지는 가시 범위입니다. 이거 단위가 미터예요. 6000m, 즉 6km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앰모스피어릭 하이트, 앰모스피어릭이 안개란 뜻입니다. 안개의 높이가 6000m까지 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보시죠. 이 안개가 끼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가시 범위가 6km예요. 제가 100m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죠. 자, 다시 렌더. 그러면 이렇게 안개가 앞으로 더 전진해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거리를 제가 30으로 더 좁혀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떤 값이냐면 여기 앰모스피어릭 하이트요. 안개의 높이가 6000m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1m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안개의 높이가 1m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안개는 물안개라든지 스모그 같은 안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딱 1m만 올라가는 그런 안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제가 가시 범위를 1m로 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전부 다 중간에 허리 부분이 다 잘려 있죠. 그 다음에 높이도 1m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